우리는 한때 우주 전체가 에테르라는 신비로운 물질로 가득 차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마치 물결처럼 이 에테르라는 매질을 타고 와야 도달한다고 생각했죠. 에테르는 그 당시 과학계의 확고한 진리였습니다. 교과서에 실리는 건 물론 수많은 연구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 마이클슨 몰리 실험 같은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이 거대한 진리는 마치 유령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우주에는 에테르 같은 건 없었고 빛은 매질 없이도 스스로 나아간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한 시대를 지배했던 과학적 진리가 통째로 무너진 순간이었죠. 우리는 보통 과학이라는 지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곡차곡 쌓이고 또 쌓여서 오늘날의 이 경이로운 현대 문명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뉴턴, 아인슈타인으로 지식이 끊임없이 축적되고 발전해온 줄로만 알죠.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한 철학자는 이 통념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과학의 발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적이 아니라 거대한 혁명으로 인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바로 토마스 쿤입니다. 혁명이란 무엇인가요? 혁명이란 기존의 진리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그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생각했던 과학의 발전과는 정말 다른 방식이죠. 과학자들은 평소에 뭘 연구할까요? 매일매일 유레카를 외치며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까요? 놀랍게도 토마스 쿤은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건 새로운 진리 발견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틀 안에서 퍼즐 풀이를 하는 거라고요. 이 틀을 쿤은 패러다임이라고 불렀습니다. 패러다임은 단순히 이론 하나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공유하는 이론, 규칙, 실험 방법, 심지어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와 세계관까지 포함하는 마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허용하는 것만 보거나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거죠. 과학이 객관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에 따라 형성된 하나의 렌즈라니, 이런 게 정말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 렌즈로 바라본 문제가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은 바로 이거 뭔가 잘못됐다 하고 생각할까요? 토마스 쿤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을 변칙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완성된 퍼즐에서 한 조각이 아무리 해도 맞춰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재밌는 건 변칙이 처음 나타나면 과학자들은 바로 혁명을 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거나 억지로 기존 패러다임에 끼워 맞추려고 발버둥칩니다. 고대 천동설을 떠올려 볼까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당시 밤하늘의 행성들이 가끔 이상하게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역행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행성이 원을 그리며 돌다가 그 위에서 또 다른 작은 원을 그리며 돈다는 식으로 주전원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계속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이론에 맞지 않는 현상을 무리해서 끼워 맞추려 했던 거죠. 그럼에도 이런 변칙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도 한계에 다다르면 결국 패러다임은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더 이상 기존의 체제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과학자들은 합리적인 토론과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토마스 쿤은 이 과정을 과학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쿤은 이걸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개종에 가깝다고 말하죠. 이미 앞에서 살펴본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전환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수백 년 동안 진리처럼 여겨졌던 세계관이 무너지고 지구가 중심이라는 믿음에서 지구도 태양 주위를 도는 하나의 행성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이 완전히 재구성된 것이죠. 이 변화는 단순히 더 정확한 이론을 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충격, 성경과의 충돌, 기존 권위에 대한 저항,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사회적, 종교적, 과학적 갈등까지, 이건 명백한 하나의 혁명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으니 과거의 이론과 비교해서 이게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쿤은 여기서 가장 논란이 많은 개념, 공약 불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즉, 서로 다른 패러다임 사이에는 공통된 측정 기준이나 개념적 요소가 없어서 비교하거나 번역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뉴턴의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배경이었으며 세계는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이는 당구공처럼 모든 사건은 원인과 결과로 설명되고 정확하게 예측 가능했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이런 전제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고정된 무대가 아니라 관찰자의 속도와 중력 상태에 따라 변형되는 유동적인 개념이 된 것이죠. 동일한 사건이라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시간의 길이조차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시간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의미는 패러다임에 따라 아예 다른 세상인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요약하자면 과학은 절대적인 진리를 향해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라기보다는 각 시대의 패러다임 안에서 작동하는 문제 해결의 방식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인식 틀 속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그 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 과학은 극적인 혁명을 통해 그 틀 자체를 바꿔왔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이론의 개선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전체가 뒤바뀌는 전환이었고 그 과정에는 이성뿐 아니라 비합리성과 저항, 인간적인 갈등까지 깊게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과학이 진짜가 아닌 건 아닙니다. 쿤 자신도 과학이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뛰어나다고 인정했으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과학적 지식을 맹목적으로 믿는 대신 그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변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인간적인 요소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려는 비판적인 과학적 태도가 아닐까요?